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학부과정으로 원예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국제농업개발 학부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 유학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장점 5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일본 내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게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일본에 유학을 왔을 때는 일본에서 취직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었는데 되게 기회도 많고 그리고 포지션들도 되게 다양하게 열리고 그리고 페이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준비를 할 때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으로 처음에 먼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석사 장학금이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한국으로 치면 국비 유학생 정도가 있었고 아니면 사기업에서 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박사 장학금이었는데 일본은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지금 저도 이제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고 그런 점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의 이제 유명한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해외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대학교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턴십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연구 학생으로 가서 배우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난 방학 때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인턴십으로 국제기구에서 인턴 3개월 정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건 배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석사 과정에 있으니까 결국엔 석사를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하는데 보통 논문을 선택을 할 때 교수님들이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과는 저희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 교수님의 물론 가이드는 있겠지만 그런 제가 뭐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들거나 지원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일본 내에도 그렇고 연구를 할 때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전체를 다 커버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는 점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일본에 와서 도쿄에서 생활을 하면서 크게 느낀 건데 도쿄는 전 세계적으로도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큰 도시로 손꼽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다양한 뭐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쿄 생활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일본에 온 것 자체도 일본 문화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많은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일본 유학의 단점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일본에서 만약에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원하신다 하시는 경우는 일본어를 구사를 할 줄 아셔야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 일본에 취직해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일본어를 할 줄 아시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어를 구사를 할 줄 아셔야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직접 겪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학교, 특히 저희 과는 지금 외국인 교수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일본인 교수님들이 영어를 그렇게 뭐 네이티브처럼 구사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거는 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른 게, 같은 학교에서도 다른 뭐 공공정책 쪽이나 아니면 경제 그쪽으로 가신 경상대 쪽으로 가면은 또 외국인 교수 비율이 많은 편이고, 일본인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어로 수업을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친구한테 들었고요. 아니면 와세다나 메이지 같은 사립대에는 외국인 교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영어 수업의 뭐 비율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제가 직접 겪은 부분인데,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 일본어를 못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주소지 등록도 해야 되고, 은행 계좌도 오픈을 해야 되고, 휴대폰 개통도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영어로 서비스가 지원이 거의 되지 않아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물론 대부분 이제 스태프들이 다 친절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겪는 불편함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어를 구사를 못하는데 일본에서 생활을 한다 했을 때, 조금 다른 나라에서 제가 로컬 언어를 못했을 때보다 조금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